예, 행복한 부부 생활. 지난번에 우리가 6주에 걸쳐서 부부의 그 떠남 또는 그 부부와 연합, 또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그 배울 내용은 이 부부 사이의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부의 이 부모 공경 또는 부부의 또 가정 경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부부의 이 성, 그래서 네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그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볼 건데, 근데 원래는 이제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 교재 만들어 놓으면 혹시라도 집에 가서 복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을 봐도 거의 복습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메모도 하지 마시고 그러는데, 혹시 오늘 지나고 나서 그래도 교재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다 끝나고 나서 교재를 일단은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잘 집중해 주시고 또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부부의 그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의사소통의 그 기초가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무슨 뜻이죠? 네. 대화가 우리 부부 사이는 대화가 잘 된다. 확신 있게 손들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구 부부는 잘 의사소통이 될 것 같아 하고 손가락질 유근 형제 한번 지적해 보세요. 네? 잘 돼요? 잘 된대요.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은 아닌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보통 사실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대화라는 게 마주 보면서 이제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화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말한 사람이 의도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있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서울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는 걸 이제 장소를 기억해 왔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니까 메리아스 호텔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오다가 기억한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택시 운전사한테 기억난다는 것이, 난닝구 호텔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가 그래도 메리아스 호텔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운전사는 이 할아버지가 의도한 것이 뭔지 그걸 이제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 주로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또는 이 언어 외에 이 소리나 억양, 그 속도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게 되죠. 근데 사실상은 이 말하는 그 대화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의해서 언어로 하는 것은 한 10% 안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누구한테 이렇게 잘 전달돼서 그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한 10%가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통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참, 이제 문자로 하면 너 참 잘났구나. 그걸 이제 문자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너 참 잘났구나. 그걸 어디에다가,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 억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소리나 또 억양, 이 속도에 따라서 이 그 내용이 알아듣게 되는 내용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비언어적인 요소는 이제 말하는 그 태도라든가 또 분위기, 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카톡 문자로 뭘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많이 전달하죠. 그런데 사실 그게 상당히 어떤 그 자기가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뭐 행정 뭐 간단하게 뭘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문자로 하고 좀 이제 그 어떤 심각한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 문자를 가급적이면 이제 안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언어라는 것이 보았듯이 소리, 억양, 속도, 그다음에 태도, 말하는 사람의 그 태도라든가 이런 거, 분위기, 또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또 전달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이렇게 전달하면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좀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참 그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그 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는가 하니까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여기 말들의 입에 여기 말은 그 달리는 말이죠.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말이 함부로 막 달리기 때문에 그 달리는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입도 함부로 그냥 놀려지기 때문에 이 혀에는 뼈가 없어갖고 뭐 한번 움직여 보면은 온갖 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혀가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는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고보서 3장 4절에도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래서 이 배의 키가 어느 나라 말이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더라고요. 키. 영어로는 이제 휠이고 그 배에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 이걸 이제 키라고 그러는데 이 큰 배도 이 작은 키를 통해서 그 큰 바람에 올 때도 이 배를 운전하듯이 바로 우리 혀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혀가 그 작은 혀를 통해서 온 그 세계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도구인 것을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도 이와 같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죽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또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 교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특성 보면은 이제 말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여기서 전화를 통해서 그 지구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초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 반면에 그 어떤 사람이 하루에 말을 얼마나 정도 하는가 이걸 세어봤는데 그 하루에 2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자가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가 이 혀를 어떻게 놀리는가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만은 여자아이의 입이 남자아이의 입보다도 한 100배 정도는 많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평생 동안 다 쓰게 된다 그러면은 800쪽 분량의 책을 60권이나 쓸 수 있는 그런 많은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장애물, 전달 과정에 소음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 뭐 부부간의 호칭 어떤 그 부부들은 뭐 자기야 뭐 이렇게 호칭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원래 부부간의 호칭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왜 없는가 하니까 부부가 말하는 것들은 다른 뭐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부부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저기 있으면 뭐 여보 뭐 어쩌고 자기야 어쩌고 이렇게 부르는데 부부 사이에 원래 호칭이 없는 거래요. 호칭이 왜 없는가 하니까 마주보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호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는 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제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면서 그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소음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가치관의 차이, 그다음에 신앙의 차이, 또 문화의 차이, 비난, 뭐 침묵, 너무 말이 많은 것, 과장하거나 감정 폭발, 논쟁, 또 신뢰 상실, 지나치게 바쁜 생활, 용서해주지 않을 때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전하다가 그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뭐 이렇게 비치죠. 그게 어떤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교차로 가도 헤드라이트 비치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먼저 가겠다 그 뜻이죠. 예. 내가 급하니까 먼저 가겠다는 뜻인데 외국에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은 뭔가 하니까 당신 먼저 가세요. 그런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정반대인 거죠. 그 의도가.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사고방식에서 남녀의 차이. 남자는 이제 논리적이고 추리적이고 사고. 그래서 남자들은 뭐 이렇게 액션이라든가 뭐 탐정 뭐 이렇게 영화 이런 걸 좋아하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느낌. 이렇게 간혹 가다가 또 이게 또 아닌 사람들이 혹시 없지는 않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지식과 어떤 지혜를 추구하는 반면 여자는 그 심금을 울리는 또는 이제 그 감정에 자극을 주는 이러한 것에 더 민감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는 이 사회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판단하고 여자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남자는 이제 원칙적이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반면에 여자는 실생활이고 그다음에 그 정교함. 나는 안 그러는데 뭐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는 직업을 통한 자기 실현 있는 반면에 여자는 가정과 이 모성에 대한 그런 이제 본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는 이제 모험적이고 어떤 그 떠나는 삶. 그다음에 여자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 남자는 별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경우가 여자보다는 많은 거예요. 여자는 쉽게 이 환상에 사로잡혀 마음이 들킨 것 같은 분들이 있죠. 남자는 객관적인 시각, 여자는 이제 몰입되어 혼돈적이고. 남자는 이 가정사를 쉽게 망각하는. 근데 여자는 이 사소한 것도 기억하는.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부의 의사소통이 이제
그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남자는 다 듣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이제 모험적으로 마음은 어디 단 데 가서 있어. 그게 뭐 어떤 나쁜 것보다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 들은 것 같아도 나중에 뭐라게 보면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언제 그거 얘기했어?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남자는 이러한 이 습관이 있고 또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이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건성으로 듣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감각상 남녀의 차이. 남자는 시각과 후각에 상대적으로 예민하다. 남자들은 이제 시각에 예민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팔등신 이제 미녀가 길거리에서 이제 지나가게 했는데 어디에서는 시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샌님 같은 그런 남자들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팔등신 미녀가 지나가는 길에 양심에 꺼리끼는 사람들은 눈동자만이라도 돌려봤고 그걸 이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은 이제 시각에 예민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후각. 그래서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몸에 딱 이제 곡선 드러나는 그런 옷을 이렇게 입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스튜어디스들이 향수를 이렇게 뿌리는데 남자들은 그런 시각과 후각에 이제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부인이 남자가 이제 그런 습성이 있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갖고 운전을 하는데 이제 길거리에 이제 갑자기 어떤 이제 팔등신 여성분들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운전하는데 눈을 이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제 이 아내들은 남자의 이런 시각과 후각 관리를 이제 잘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남편의 시각과 후각을 사로잡을지 이걸 이제 고민하셔야 되겠고 반면에 이제 여자는 청각하고 촉각에 상대적으로 이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남자처럼 하루에 3마디 뭐죠? 밥 먹나? 그 다음에 뭐였어 또? 그 다음에 자자 그 3마디밖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떤 이제 남자가 이제 그분한테 사모님 이렇게 하면은 여자분들은 그런 이 아주 감동적인 청각에 이제 본능적으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맞죠, 자매님들? 예, 고기 끄덕끄덕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들은 이 아내의 청각하고 촉각을 특별히 이거는 남자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보다는 시각과 후각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인데 이 남편들은 아내의 이 청각하고 촉각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을 새겨야겠습니다. 마음을 서로 가로막는 담장은 죄라든가 숨기는 것, 또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성경이 말하는 의사소통 첫 번째 성경적인 의사소통의 원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여기 듣기는 속히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남편들 아내가 뭔 말을 할 때 마음을 이제 저 멀리 딴 데 이제 보내지 말고 집중해서 이제 속히 듣고 뭔 의도로 저렇게 말하는지 그걸 이제 속히 특별히 이제 남편들이 여기에 예민해야 된다. 듣기는 속히 하는 것. 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청각에 대해서 남편들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잘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 속히 듣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천천히 말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순하고 친절한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잘 경청하는 사람이 있더라면은 이 말하는 방법보다는 내용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은 분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그 집중하기보다는 그 말한 의미가 뭔지 그게 잘 맞춰야겠죠. 그다음에 이 잘못된 비난에 대한 이 방어보다는 이 타당성이 있는 요지에 대한 그 설명에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 낱낱이 따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 질문을 하면서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그 어떤 말에 대해서 판단보다는 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제를 유지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을 내는 것은 일단 허용하는 거죠. 근데 이 분을 내지만은 이제 죄는 짓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곧 이 화해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고립을 초래하고 특별히 분방하지 말 것. 그래서 이런 화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말 안 하기, 그 다음에 뭐 밥 안 먹기, 그 다음에 친정집에 가기, 그 다음에 뭐 이런 항목이 있겠죠. 괜히 그냥 지나가는 돌뿌리에다가 화풀이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또는 이제 상대방을 이제 뭐 비난하는 것.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당신 집안에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런 얘기 하든가. 심지어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삼각 무슨 방정식 한번 풀어봐 하고 그봐 못 풀잖아 하면서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된 그런 것을 이제 매스컴에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기는 하겠지만은 죄는 짓지 말 것. 곧 이제 화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지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제 비판적이 되면은 그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뭘 판단하든가 하고 그냥 이 비판에만 그치지는 이제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치는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이런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없는 부정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부정적이려면은 이 대안의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실추를 다 들추지 말고 현재의 문제만을 다루어. 이건 이제 대체로 아시겠지만 이게 잘 안 되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얘기를 끄집어내가고 그때 심지어는 이제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잖아. 이제 그것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결혼도 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얘기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문제만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만을,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보다는 중요한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람보다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이 왜 그렇게 게으르냐 이런 것보다도 오늘 아침에 늦게 이렇게 행하는 그 사건 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던 거.
그다음에 인격에 대해서 그 뭐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 뭐 이런 것, 그냥 뭐 불성실하다 이런 것보다는 뭐 어떠한 약속에 대해서 어긴 것,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분을 내려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렵다든가, 그 불편하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 그다음에 인격에 대한 것, 뭐 불성실하다. 그다음에 뭐 이기적이다. 뭐 그런 것보다는 오늘 왜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그렇게 멀리 먼저 가느냐. 이러한 그 구체적인 행위. 그래서 인격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볼 때에도 이게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음식이 썩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바로 이 음식이 구피한 그런 것과 똑같으니까 덕을 세우는 말. 그 다음에 깎아내리는 말이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다가 보니까 친정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 상대방의 가문이나 신앙 성격,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 심지어는 신체에 대해서 얼굴이 까맣다든가, 키가 작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몸이 너무 이렇게 풍성하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 말을 꺼내면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제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경론이 벌어져서 이제 남편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판정승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판정승을 한 그날부터 그 집안은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판정승해서 이길 건지 아니면은 이제 평안하게 지낼 것인지, 그거는 이제 남편들이 특별히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나을까요? 지옥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판정패를 하는 게 나을까요? 판정패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깎아내리는 말은 이제 불만, 비난, 모욕적인 경멸.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 초점을 맞추되 이 사람을 공격하지 말라.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게으르다. 이런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말. 이런 것들은 이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말. 이것이 말을 할 때, 지난번에 말을 할 때 영어로 think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think. T 뭐였을까요?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이제 거짓으로 모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H는 두 가지가 있는데, honest, 이것이 정직한 말인가, 아니면 helpful, 이것이 말에 해갖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I는 informative, 이것이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인가, 그 다음에 N은 뭐죠? 필요한 말인가, necessary, 이거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K는 kind,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친절한 그런 태도로 말하는 것인가, 그런 걸 말을 할 때 T 사실인가, H 정직한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 말인가, 그 다음에 I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가, 그 다음에 N 필요한 것인가, 친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 그 차를 갖다 놓고 한 게 좋겠죠. 여기서 차라는 말은 이제 바퀴 달린 차가 아니라 이제 음료수를 통해서 말하면서 이제 음료수 이렇게 마시면서 그래 부부 싸움 할 때도 차를 일단 딱 타놓고 뭐 이게 심각한 말이 되면은 이제 마시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그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용을 당합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싫은 것 중에 뭔가 하니까 뭔 얘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넘겨 짚어서 얘기하는 거. 미리 사연을 듣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얘기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다음에 이 은혜로운 말인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넘어지는 자는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는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말할 때 이 성령에 의존하면서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분명한 이 한계가 요구된다. 너희는 모든 악독, 그다음에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 에베소서 4장 32절, 5장 2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서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기본 원칙. 이 배우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동물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염색체의 수를 따라서 분류하는데 남자하고 여자 그 염색체가 23쌍인데 그 남자인가요? XY 염색체가 있는 게 남자죠. 네. 그래서 이 염색체의 그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남자와 여자는 별종입니다. 동물학적으로도 별종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아까 봤듯이 남자들은 뭐와 뭐에 약하다 그랬죠? 시각하고 후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될 사람은 아내 될 사람이든가 아내가 된 사람은 그 상대방의 즉 이제 남자의 시각과 후각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에 민감하겠습니까? 청각하고 촉각.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사모님 이렇게 하면은 그 말에 그냥 완전히 몰입되는 거예요. 자매님들 그럴 것 같죠? 그죠? 그거 듣고 싶죠? 그죠? 이게 자기를 존중하게 이렇게 불러주는 것.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청각하고 이 촉각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장 배경, 그다음에 이 기호, 취미가 뭔지, 그다음에 음식. 근데 자기 배우자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알고 있습니까? 있어요? 모르는 사람. 나 모르겠. 지금 서로 적어내라 그러면 아마 틀리는 경우가 있을걸요. 네. 그래서 혹시 모르셨으면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또는 이제 취미 뭘 제일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다가 어떤 생일이라든가 결혼 기념일날 선물을 할 때 상대방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 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좋아하는 색깔 이런 것 이제 그런 것들도 잘 연구하고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그 습관이라든가 이 취미가 뭔지 그 다음에 그 선천적인 그 요소
뭐 이제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감자를 삶아서 먹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주로 삶은 감자를 어떻게 먹는가 하니까 고추장에다 찍어 먹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은 아마 소금에다 주로 찍어 먹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야? 저 전라도 가면은 주로 설탕에다 찍어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외국 사람들은 뭐 어떻게 먹을까요? 버터에다가 구워서 주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갖다가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걸 보고 어떻게 냄새나게 감자에다가 된장을 그렇게 찍어 먹냐고 이렇게 하지만 이 감자를 먹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감자를 갖다 감자하고 고추장 내려오면 기겁을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것들을 먹는 것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의 수준을 파악하고 대화의 수준을 이제 높여가는 것. 그다음에 배우자를 무조건 기쁘게 용납하는 것. 그다음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것. 뭐 조용한 벤치라든가 특별히 이제 그 여성분들은 이제 무드에 민감하니까 그냥 어떤 심각한 이런 그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무드가 있는 그런 뭐 정 안 되면 집안이라도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뭐 이렇게 대화를 청하는 것이 아주 지혜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진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뭐 아내가 먼저 제의했다든가 또 남편이 먼저 제의해갖고 뭐 이제 별로 그래 반대 안 하고 근데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세 달 지나가서 그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라 하는가 하니까 그거 뭐 나는 별로 원치 않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서 했는 거잖아. 나는 그때는 별로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 더 클지라도 공동 책임으로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결정되기 전에는 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날 수 않겠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냥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넘어간 일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전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결론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가면을 벗으라. 그 다음에 깊은 대화의 습관을 기르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장미를 선사하라. 명언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잘 이해하면 우리 김현태 형제는 어떤 의미 같습니까? 네.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장미를 선사.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의미도 되겠고, 이제 실제로 돌을 던지는 거 아니라 마음에 어떤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길을 꺾으려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비방을 이제 던지는 것이 바로 이제 분노의 돌이겠죠.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꾸 비방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장미 선사한 거 백송이라도 되는가 생각해보고 백송이 100개의 장미를 선사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나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 돌멩이를 이제 내려놓아야지 그래도 현명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장미를 선사하라. 그래서 장미 받고 마음 상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가끔씩 저도 지금까지 장미 총 세보면 10송이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발해야겠어요. 그래서 분노의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장미를 선사하라. 사랑의 장미를 최소한 뭐 8, 90송이 지금까지 그렇게 선사했다고 그러면은 그나마 한두 마디의 그런 분노의 그것은 이제 수그러들겠지만은 이제까지 이 사랑의 장미를 선사한 적은 없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다가는 이제 집안이 이제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라. 저는 뭐 부부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겠습니다.